자, 여러분, 이번엔 한국이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월드컵 지역 예선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유로 2024의 예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별 예선이 거의 다 마감됐습니다. 이 중에서 손흥민과 관련이 있는 소식이라면 아무래도 토트넘 동료들의 소식일 텐데요. 밉상 클루제프스키의 국가 스웨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스웨덴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팀과 함께 F조였는데 벨기에의 조 1위가 유력했고 오스트리아와 2위를 다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10월에 예선 탈락 확정으로 이번 11월의 두 경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다시 말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경기였죠. 상대도 아제르바이잔과 에스토니아로 2승을 해도 결과는 뒤집을 수 없지만 그나마 체면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1차전에서 5대0으로 이겼던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많은 유럽 팬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아제르바이잔이 퇴장을 당해서 수적으로 위에 섰지만 0대2에서 오히려 추가골까지 얻어맞고 굴욕패를 당한 겁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클루제프스키가 앞으로 A매치 기간에 차출될 일이 없어서 좋지만 멘탈적으로는 살짝 걱정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스웨덴은 지금 3개 대회 연속으로 탈락과 강등을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스웨덴 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클루제프스키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반면에 호이베르가 있던 덴마크는 조 1위로 유로 2024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호이베르는 현 토트넘에서 붙박이는 아니고 유력한 로테이션 자원 정도의 평가니까 유로 본선에 나가도 체력 관리는 수월하겠죠. 그래도 이번 아스톤빌라전에서는 비수마도 빠지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브레넌 존슨과 벤 데비스가 있는 웨일스는 아직 예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별 예선에서 탈락해도 플레이오프가 있어서 여전히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왼쪽 윙어 자리에 솔로몬, 페리치, 히샬리송이 모조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존슨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내일 새벽 4시 45분에 펼쳐지는 튀르케전 때 절대로 다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C조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모두 포함된 나름 주목받는 죽음의 조였습니다. 잉글랜드 1위, 이탈리아 2위가 확정되면서 두 나라 모두 본선 진출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경우에 우도기와 비카리오가 있는데 비카리오는 PSG의 돈나룸마에게 밀려서 주전 골키퍼는 아니라서 그래도 안심이고, 우도기는 이번에 부상을 핑계로 빠졌지만 본선에서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국 매체들의 관심은 잉글랜드의 경기력에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전력 자체가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 이번 11월에 보여준 경기력은 처참했습니다. 예선 전패팀인 몰타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전반 8분 만에 몰타의 자책골이 나왔는데도 후반 75분이 되기까지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어이가 없는 경기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잉글랜드 홈경기에서 말이죠. 혹시 이미 본선 진출 확정이고 최약체팀이라서 2군이 나왔나 싶지만 케인, 레시포드, 포든, 아놀드, 트리피어 등등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웬만한 스타들은 다 총출동했던 경기가 맞습니다. 미드필더 중에 메디슨이 부상으로 낙마하고 벨링엄도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더니 뭔가 창의성이 확실히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레시포드가 같은 팀 동료인 아놀드와 강하게 충돌해서 부상으로 교체까지 당하고 후반전에 사카와 라이스까지 투입해봤지만 후반 75분이 되어서야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찝찝한 승리를 거뒀죠. 점유율에서 75%로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개수가 고작 11개밖에 안 되기도 했고 그 중에서 유효슈팅 개수는 고작 3개로 으리으리한 몸값의 선수단에 비해서 경기력은 솔직히 매우 실망스러웠는데요. 지난 7월에는 원정인데 4대0으로 이기더니 이번 11월에는 홈에서 고작 2대0이라는 게 분명히 전술에 문제가 발생한 듯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도 이 경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경기력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실망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리코 페페의 자책골과 케인의 득점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사우스게이트가 이끄는 잉글랜드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다. C조 7경기에서 6승을 거둔 잉글랜드는 8경기 전패를 한 몰타를 상대로 부진한 경기를 펼쳤다라면서 몰타와의 졸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결국 오늘 있었던 북마케도니아전에서 잉글랜드는 다시 한번 졸전을 펼치면서 더
더 커다란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몰타와 같이 탈락이 확정된 북마케도니아에게 전반전에 페널티킥까지 내주는 바람에 오히려 잉글랜드가 끌려가는 경기였습니다. 조 1위가 확정이고 상대적 약팀이다 보니까 잉글랜드는 여유롭게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결국 후반에 허겁지겁 케인을 투입하면서 컨디션 관리 작전조차 실패해버렸죠. 그나마 케인의 투입 이후에 상대가 쫄았는지 코너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책골로 1대1로 비기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경기 결과는 몰타전과 비슷하게 점유율에서 압도하고 슈팅 개수도 많았지만 유슈팅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A매치에서의 케인의 슈팅은 2경기 동안 단 2개밖에 없었고요. 경기마다 슈팅을 딱 1개씩만 했습니다. 네. 잉글랜드는 북마케도니아와의 1차전에서 7대0으로 대승을 거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을 기대했었는데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오히려 실망감도 커져서 대표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케인 대신 선발로 나왔던 공격수 와킨스는 경기 인터뷰에서 심판 판정을 비판하면서 심판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파울이 아닌데 파울을 불렀고 파울인데 파울을 불지 않았다라면서 전체 슈팅 16개 중에 2개만 골대를 향했던 안타까운 잉글랜드 선수들의 골 결정력보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선수는 슈팅 2개를 시도해서 1개는 상대 선수 몸에 맞았고 또 1개도 골대 밖으로 크게 빗나갔습니다. 두 슈팅 모두 골대 바로 앞이었는데도 유슈팅을 1개도 못한 게 심판 때문인지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와킨스라는 선수는 아스톤빌라 소속인데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도 이런 모습이라면 손흥민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차분히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심판에게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경기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케인은 로테이션을 하긴 했지만 2선 공격진은 사카, 포든, 그릴리시였고 3선 미드필더는 라이스와 아놀드가 나와서 이번에도 케인에게만 휴식을 줬을 뿐이고 나름 라인업 자체는 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경기 모두 답답한 경기력으로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조차 독설을 했죠. 마케도니아 원정은 정말 무서웠다. 잉글랜드는 3일 전과 마찬가지로 형편없었고 불과 5개월 전에 7대0으로 완파한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만한 기량이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면서 심판 판정도 나빴던 부분이 있지만 잉글랜드가 원활한 경기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의 몸값은 조를 넘어가는 거 아시죠? 잉글랜드가 상대한 팀들은 FIFA 랭킹 76위 167팀입니다. 축구라는 게 이렇게 아무리 좋은 팀이라고 해도 약팀에 고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그 사이에 40여 분 동안 약체팀을 상대로 득점을 하지 못하자 한국 선수들을 비판하는 세력들도 꽤 있었는데요. 잉글랜드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아시아 축구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일본이 독일을 2번 연속 승리하고 튀르키예 압살하고 한국도 포르투갈을 꺾고 우루과이 같은 팀과도 매우 팽팽하고 지금 이 두 국가의 스쿼드는 아시아 역사의 최강인데 거기다 한국은 이강인이 갈수록 더 성장하면서 어디까지 클래스가 올라갈지 무섭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런 한국 일본의 경기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손흥민은 단 한 번도 붙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강호가 된 두 팀이 아시안컵에서 맞붙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팀이 잉글랜드를 상대해도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만인가요? 이런 한국 축구 전성기 시대에 월드컵은 3년이나 남아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한국이 잉글랜드와 한판 붙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느 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잉글랜드도 약팀에 고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이 중국 같은 허접팀과 붙어서 힘들게 3대0 이렇게 이겨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손흥민도 중국 원정 경기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중국 팬들도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위해서라도 전반전부터 골 기대 안 할 테니까 꼭 슈팅을 퍼부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골 기대 진짜 안 할게요. 어차피 메시 다음으로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이 넣는 선수인데 기대 안 할게요.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